좋은 메시지였어. 되게 인류애가 느껴지고 따뜻하다. 너무. 그러니까 이거 유료로 돌리면 안 돼요? 클릭할 때 얼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1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엄청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제 주변에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이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과연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연애 기간하고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엄청 고르잖아요.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부녀 8년 차인가요? 네, 기혼 8년 차로서 제 주변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면 7, 8년 정도 되면 결혼생활 행복한 분들 정말 솔직히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결혼생활이 불행하거나 아니면 불행하진 않더라도 정말 아무 느낌도 없이 막 정말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만 하며. 근데 그걸 갖다가 상대방 탓을 돌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난 절대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 내가 잘못 골랐어. 내가 잘못 선택했어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진짜로 내가 그 상대방을 잘못 골라서 지금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지금 일단 미혼이시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이제 결혼을 당연히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결혼을 어쨌든 제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얼마나 저는 그 사람하고 좀 안정적인 관계인가?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사랑해도 항상 기복이 있어서 막 네. 불같이 싸웠다, 막 불같이 또 좋았다 이런 경우가 많으면 저는 그 관계가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만나는 사람과 얼마나 내가 안정적으로 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냐에 따라서 좀 결혼 생활도 그러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와 대화의 결이 맞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서로 할 말만 서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좀 이해하고 대화의 방식이 일치한다면 뭐 다툼이 있더라도 그걸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대화가 되게 통한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남자 쪽에서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결혼이 목적이야. 그래서 다 맞춰주는 거예요. 막 어떤 주제의 얘기가 나와도 정말 막 대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갈등이 아예 없다는 게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갈등이 없다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전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갈등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 갈등의 해결을 맡겨서 뭔가 그 방식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연애를 조금 오래 해야 된다. 오래라기보다는 네, 다양한 상황과 가정 속에 서로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연인끼리 여행 꼭 가봐라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같이 뭐 배낭여행 같은 거 가서 막 엄청 고생하고 이러면 성격 다 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이혼 소송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후회나 자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 뭐냐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랑 나랑 얼마나 잘 맞고 이 사람의 어떤 단점을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만 계속 눈에 불을 켜고 보거든요. 어떤 단점이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는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썼던 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있는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러면 다 나머지들은 내가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 대화가 진짜 잘 통하면 그 사람이 조건이 조금 떨어져도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한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해. 근데 돈이 많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계속 같이 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마다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제일 필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가장 결핍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한지. 그래서 만약에 김 변호사님이 아까 나는 안정된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김 변호사님이 경험을 통해서 뭐 열정적인 사람도 만나고 안정적인 사람도 만나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고 해봤는데 난 역시 안정적인 사람이 나한테는 제일 맞더라. 이완수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뭐 돈이 많든 뭐 예쁘든 다 좋은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날 이해해 줄 수 있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더라. 이거를 아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이 결혼 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왜 떠나는지 내가 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탓을 해요. 갑자기 저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라든가.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상대방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포커스를 상대방한테 맞추지 말고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사람을 정말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조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